자, 이번 시간에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로 자료를 추출해내는 방법과 항목별 부분화 구하고 피벗 테이블 작성하고 스타일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보고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자동 필터 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 필터 시트에서는 저희가 필터링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지정한 조건에 맞게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자동 필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데이터에 보시면 필터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제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필터링을 해볼 건데 필터를 눌러주시면 필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목록을 필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옆에 표시가 생겨져 있어요. 목록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러면 순이익이 상위 10%인 데이터를 추출하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여기 목록 중에서 순이익 부분에다가 가지고 가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위 10%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숫자 필터에 보시면 상위 10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상위 10을 눌러주시면 상위 10% 항목만 내가 필터링 할 거야 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순이익의 부분에서 상위 10% 되는 것만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이 되게 돼요. 그럼 이 추출된 데이터를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컨트롤 C 아래쪽에다가 다시 붙여넣기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붙여넣기 하는 거. 그래서 원본 형식으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서식 유지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 형식으로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되돌리기 기능을 눌러서 지워주고 순이익 필터를 해제를 눌러서 필터링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출액의 평균 초과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게요. 매출액을 눌러주시고요. 숫자 필터에 가시면 평균 초과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평균 초과된 부분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역의 서울특별시인 데이터만 추출을 해볼 건데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액 필터를 해제를 하고 지역인 서울인 것만 한번 추출해 볼게요. 선택하고 확인. 자, 지금 지역이 서울인 것만 추출이 됐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 매출액에 가서 조금 전에 했던 조건을 한 번 더 조건을 성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평균 초과 눌러주시면 지역이 서울특별시이고 매출액이 평균 초과인 데이터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조건은 중복해서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의 데이터를 해제하고 매출액의 필터링을 해제해서 전체적으로 다 본 다음에 이번에는 상장일을 월별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장일에 가시면 날짜 필터에서 해당 기간의 모든 날짜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월별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 달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월 달 데이터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3월 달 데이터 중에서 나는 서울만 보고 싶어. 그러면 서울만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장일도 해제를 하고 지역도 해제를 하면 전부 다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자동 필터는 위에 필터링을 통해서 조건을 추출해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고급 필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급 필터는 지정한 조건에 맞게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자, 고급 필터는 AND와 OR이라는 조건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AND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OR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조건이 성립이 되면이란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AND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이 됐을 때 데이터가 추출되는 거, OR은 둘 중에 하나만 성립이 됐을 때도 데이터가 추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조건별로 저희가 한번 해볼 건데 AND 조건이랑 OR 조건이 아래쪽에 적혀 있어요. 자, AND 조건은 지역이 서울특별시이고 매출액이 5만 이상인 거라고 되어져 있고 5월 조건은 상장일이 2020년 7월 1일 이후이고 매출액이 100만 초과된 거. 매출액은 100만 초과된 걸로 조건을 성립을 해라라고 아래쪽에 보시면 조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AND 조건과 OR 조건별로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데이터를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위에 데이터에서 저희 조금 전에 필터를 눌러서 필터링이 있었죠. 이 필터 옆에 보시면 고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고급. 자, 고급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를 체크할 거예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체크해 주시고 목록의 범위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다 선택했고 조건의 범위는 우리 AND 조건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AND 조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복사 위치는 아래쪽에다가 찍고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찍은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AND 조건에 성립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추출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추출된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테두리로 만들어 주시고 위에 제목 부분은 색깔로 입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AND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OR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아래쪽에다가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 조건은 두 개 다가 만족이 돼야 되는 조건이에요. 조건이 두 개가 다 만족이 돼야 돼서 같은 위치의 조건을 적으시면 돼요. 하지만 OR 조건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조건이 성립이 되면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곳에다가 적으시면 안 되고 조건을 각각 다른 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위에서 데이터를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터에서 고급을 눌러볼게요.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위치에 필터링을 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데이터가 다 없어지고 조건이 추출된 것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본 데이터를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한다고 체크를 하시고 목록의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의 범위는 5월 조건, 그다음에 복사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번에는 5월 조건에 성립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추출이 되었습니다. 자, 추출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표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테두리 해주시고 위에도 색깔 입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는 AND 조건과 아래쪽에는 OR 조건의 필터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분합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같이 시트를 보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 시트예요. 자, 부분합은 그룹별로 소개가 계산되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저희가 엑셀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엑셀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는데 내가 그룹별로 매출을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룹별로 매출의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등등 여러 가지 값들을 그룹별로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지금 데이터 중에서 소속을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고 소속에 따른 실적의 합계를 각각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합계, 실적 합계와 그 다음에 소속별로 나눠져 있는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정렬 작업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소속 보이시죠? 소속 부분을 저희가 정렬을 해볼 거예요. 저희 지난 시간에 정렬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데이터에서 정렬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의 기준을 소속이라고 해주시고요. 소속에서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해 볼게요. 그럼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대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기억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이름끼리 이렇게 정렬이 된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소속별로 저희가 실적할 합계와 평균을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강북 영업소, 강서 영업소, 관악 영업소 저기 보시면 그룹별로 나눠져 있는 실적의 합계를 전부 다 합해서 보여주는 부분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선택을 해주시고 자, 데이터에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부분합을 선택해 주세요. 부분합을 누르신 다음에 그룹할 항목은 저희는 소속이겠죠. 소속을 정렬했잖아요. 그래서 소속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소속별 실적의 합계를 내주는 거예요. 실적의 합계를 전부 다 합해서 소속별로 나타내 줄 거예요. 그래서 합계를 저희가 선택을 할 건데 만약에 합계 말고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옆에 목록을 누르셔가지고 다른 거 선택하시면 돼요. 저희는 합계를 선택하고 실적의 합계를 소속별로 합계를 낼 거기 때문에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값을 체크를 없애시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강동, 강북, 강서, 관악 이렇게 영업소별로 합계가 요약이 돼서 표시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계가 요약이 돼서 나타나졌죠. 자, 이번에는 실적의 합계, 각 소속별로 실적의 합계 중에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부 다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데이터에서 부분합을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평균을 할 거다. 평균을 선택해 주시고 실적의 합계를 평균을 구할 건데 자, 혹시라도 새로운 값으로 대치 앞에 체크가 되어져 있으면 체크를 취소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 앞에 체크가 되어져 있으면 저희가 구했던 합계가 다 없어지고 평균값만 보이게 돼요. 근데 저희는 합계도 볼 거고 평균도 볼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볼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앞에 체크를 없애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과 합계를 두 개를 다 동시에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전부 각 소속별로 부분합을 구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부분합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 가셨죠? 자,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보고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 시트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복잡한 데이터를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데이터의 흐름이나 추이를 간편하게 표로 요약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피벗 테이블을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 피벗 테이블은 만들다 보면 추천 피벗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서 만들 수 있는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전부 다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화면을 크게 하고 작게 할 수 있어요. 저희 마우스 중간에 이렇게 스크롤 돌리는 거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조절을 하시면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자, 삽입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을 누르면 피벗 테이블과 추천 피벗 테이블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먼저 추천 피벗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추천 피벗 탭으로 어떤 거를 추천해 줄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권장 피벗 탭이라고 해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희는 위에서 세 번째 있는 추천 피벗 탭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누르면 여기 피벗 테이블 옆에 시트 1번이라고 되어져 있고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추천 피벗이라고 적어볼게요. 추천 피벗이라고 적고 여기 지금 추천된 피벗 테이블이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오고요. 이 필드는 지웠다가 다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분석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필드 목록을 누르시면 다시 피벗 테이블 필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추천 피벗 테이블에서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아래에서 수정하시면 돼요. 지금 값에 보시면은 전부 다 합계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합계 말고 나는 다른 값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눌러주신 다음에 값 필드 설정을 눌러주시고 평균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확인을 누르면 평균 값으로 바뀌죠. 다른 값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으로 다 바꿔볼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의 평균 값으로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에서 피벗 테이블 형식의 디자인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디자인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하나를 골라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중간에 있는 연한 파랑 이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누르면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변경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천 테이블을 통해서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설정해서 만들어보는 피벗 테이블을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시트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전부 다 데이터가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삽입을 눌러주시고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새 워크시트로 한다고 체크가 되어진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기존 워크시트로 한다 그러면 내가 위치를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 시트 중에서 새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새 워크시트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시트에 2번이라고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졌어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는 피벗이라고 한번 적고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와 있고요. 열과 행과 값에 저희가 원하는 목록을 넣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열에는 어떤 거를 넣어 볼 거냐면 회사명을 넣어 볼게요. 회사명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상장일을 행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값에는 순이익과 매출액의 합계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순이익을 드래그, 매출액을 드래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합계로 되어져 있고요. 저희는 합계를 구할 거라서 합계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열에 회사명이 있고요. 회사명이 이렇게 열에 있죠. 그 다음에 행에는 월이 되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이렇게 놓은 대로 드래그한 대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추천 피벗 테이블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면 디자인을 눌러서 저희가 디자인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디자인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디자인은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저는 이거를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눌러주신 다음에 테이블 형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형식이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
여기 숫자 부분에다가 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가지고 가셔서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면 그룹 해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해제를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상장일이 각 날짜별로 전부 다 표시가 돼요. 이 날짜별로 표시가 된 거를 그룹을 풀어주면 날짜별로 표시가 됐으면 다시 내가 날짜별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다시 그룹을 눌러주시고 월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월과 분기로 나눠서 같이 볼 거예요. 월과 분기를 나눠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월과 분기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까지 월별로 이렇게 요약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위에 피벗 탭을 분석을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옵션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옵션에 가시면 데이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앞에 체크를 하시고 자, 체크를 하면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아까 1, 4분기 부분이 이렇게 각 셀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옵션을 눌러주고 데이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해 주시면 이 셀이 병합이 돼서 한 셀로 맞춰지게 돼요. 자, 여기 한 셀로 맞춰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 셀로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게 옵션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필드 목록에서 수정을 더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회사명 밑에 있는 값을 여기 행 부분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이 이렇게 행 부분에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지금 여기 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에서 보면은 숫자가 적혀져 있잖아요. 자, 피벗 테이블에서 이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잖아요. 이 숫자 부분을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구분기호를 넣어 볼게요. 컨트롤 1 눌러주시고 숫자에 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주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분기호가 성립이 됐죠. 자, 그 다음은 우리 저희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저희 필터링 하는 거 배웠죠. 여기 위에서도 저희가 보고 싶은 항목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 회사명으로 되어져 있죠. 여기 회사명 중에서 내가 원하는 회사만 보고 싶어. 그러면 체크를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회사만 임의로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회사명에 내가 선택한 회사명의 값만 피벗 테이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싶은 달만 있어. 그러면 월만 있다. 그러면 이 월만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내가 선택한 월에 대한 값만 필터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희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격하고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이번 차시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수업을 같이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용하실 때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